오늘 아침에는 제가 수치료와 건강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할 건데요. 오늘 이 수치료와 건강. 여러분, 수치료가 뭐를 의미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치료한다? 네, 물을 가지고 이제 하는 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아프면 약을 사용하거나 그 몸에 그 어떠한 그 부작용이나 아니면 독성 물질을 그것이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이유는 빨리 고통을 경감시키고 빨리 낫고 싶어서 그러죠. 네, 이번 시간에는 내성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몸에 오히려 면역력을 더 좋아지게 하는 수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현명하고 주의 깊게 사용한다면 수치료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출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두 번만 해도 되게 좋아질 이러한 수치료를 몰라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잊혀지고 또 몸이 나빠지고 또 다른 유독성 약물을 사용해서 몸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시 볼게요. 현명하고 어떻게 사용한다면요, 주의 깊게 사용한다면 수치료의 역사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과 같은 물치료가 기적을 만들어낸다, 이런 책이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수치료에 관련된 사항들은요 너무 많이 있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한국, 중국, 일본 어느 나라든 이 수치료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좀씩 다르게 사용하지만, 자, 우리가 보통 수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부죠. 피부인데 사람의 피부는 철두철미하게 깨끗해야 한다. 피부의 숨 구멍은 몸 안에 깨끗하지 못한, 자, 무엇을 써 있어요? 네, 우리 몸에 해독기관이 몇 군데 있다고 그랬어요? 5군데 있는데 그 중에 피부입니다. 피부. 노폐물을 자유롭게 배설시킬 수 있도록 때나 먼지 같은 불순물이 끼어있지 못하도록 깨끗이 관리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병약한 사람들은, 이 말은 뭐냐면 환우분들이란 뜻이에요. 환자들. 네, 몸이 암이 걸렸든 당뇨가 있든 아니면 감기가 잘 걸리든 몸이 허약하든 다 상관없습니다. 병약한 사람들은 자주 더운 물에 몸을 담그는 목욕, 되게 좋아요. 중요한데 특별히 잠들기 전과 아침 일찍 하는 목욕은 아주 유익하다. 더운 물에서 나와 찬물에 몸을 씻는 것이 좋다. 냉온 교차법까지 포함시킨다면 우리는 최상의 수치료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욕조가 없다 그럼 샤워기로 하셔도 돼요. 그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치료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왜 수치료를 해야 될까? 그리고 수치료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우선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좋아요. 주의만 한다면. 화상이라든지 조직세포가 상하는 거 외에 어떤 특별히 주의를 하시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기관의 활동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면역 백혈구의 수치를 오르게 하고 면역 체계의 활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 피를 맑게 한다. 네, 피를 어떻게 한다고요?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텁텁하고 이렇게 덩어리가 된 피들, 그리고 혈전이 된 이런 피들을 풀어줍니다. 혈전이 오래 가면 그게 다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증진시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환을 촉진시키고 훨씬 더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좋은 피를 가져야 되는 게 건강의 첫 번째 원칙이라면 좋은 피를 잘 순환시키는 게 두 번째 건강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쓰였죠? 경제적이다. 네, 경제적이다. 그리고 치료 온도의 조절이 용이하다. 네, 내가 원하는 온도를 가지고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떠면 그걸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치료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집에 있든 사무실에 있든 어디서든지 물만 있으면, 그리고 물을 데필 수 있거나 물을 얼릴 수 있거나 그런 장치들만 있어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첨가제를 이용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첨가제는 소금, 그다음에 허브, 꿀, 프로폴리스 등등 이런 첨가제들을 혹은 또 약초나 뭐 다른 나무 잎사귀들 뭔가를 넣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이 물질에 다른 어떤 좋은 성분들을 넣어서 그것을 우리가 흡입해도 되고요. 증기 흡입 같은 경우는 물에 몇 방울의 액체만 떨어뜨려도 폐에 굉장히 이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좌욕을 할 때 숯을 풀어서 좌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의 기본 베이스에 다른 것들을 넣어서 하게 되면 효과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청결의 효과가 있어요. 물에 의한 부종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욕조에서 혹은 또 뭐 족욕을 하거나 아니면 목욕을 하면 부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부종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체액의 농도가 물의 농도보다 높아서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체액에 다시 흡수돼서 정상 상태로 돌아가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치료를 할 때 나는 수치료하는데 부종이 있다 뭐 이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사람마다 좀 달라요. 좀 빠른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더 부종이 서서히 올라온 사람이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수치료의 그 가장 기본 원리는 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치료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이 온도계예요. 온도계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 몸의 정상 온도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네, 정상 온도가 36.5도, 36도에서 37도 사이를 이제 정상 체온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가면 37도에서 37.5도, 6도까지는 거의 무슨 열이라고 하죠? 미열이라고 해요. 미열이 오래 가는 이유는 몸에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염증이 오래 계속 있게 되면 열도 같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5도에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경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38도에서 39도는 중등열이라고 하고, 그리고 39도 이상을 고열이라고 하죠. 이때 이제 해열제를 사용들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 39도에서 40도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해열제를 크게 사용하지 않아도 열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 강의가 뭐 그냥 무조건 뭐 참아서 열을 막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뇌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을 잘 하셔서 천연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체 온도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물의 온도를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네, 물의 온도와 효과를 이렇게 좀 보면은 물은 그 온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몸에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0도에서 11도는 거의 이제 차가운 물입니다. 이거는 거의 극냉수라고 하죠. 아주 찬 냉수인데 마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취 효과를 내고, 그 다음에 11도에서 24도 정도의 물은 자극을 합니다. 24도에서 33도는 진정을 시켜요. 그리고 38도 이상도 역시 자극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물의 온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가지셔야 되고요. 체온도 중요하고 물의 온도도 중요하다. 이것을 꼭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몸을 온도에 따라서 몸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몸을 자극시키기도 하고, 이뇨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발한, 대사작용 증진, 진통, 해열, 방부 소독, 면역 상승. 온도에 따라 다 달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온도가 맞지 않게 한다. 몸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암 부위나 어디에 수치료를 할 때 그냥 미지근한 온도로 계속 하다 보면 좋지 않습니다. 아예 뜨겁게 암 부위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여러분들이 경험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치료를 제가 분류를 좀 해봤어요. 분류를 해봤는데 4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온도 적용이에요. 어떤 온도를 적용할까? 그러니까 수치료가 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을 하고 충분히 이것을 인식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온도를 적용하는데 만약에 내가 몸에 열이 났다, 아니면 다리가 다쳤다, 아니면 가슴이 좀 답답하다, 머리가 아프다, 뭐 피부가 가렵다, 모든 이 증상의 수치료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여기에 냉온 적용할 때가 있고
중온 적용할 때가 있고 고온 적용할 때가 있고 온냉 교차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배우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온냉 교차를 어떻게 하는 건지, 냉온을 어떻게 언제 적용하는 건지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왔기 때문에 적으시고 또 공부하시면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직접 뭔가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적용 부위예요. 어느 부분을 수치료를 할까? 예를 들면 전신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몸에 가스가 차거나 아니면 막 몸이 찌뿌둥둥하다 막 피로가 쌓인다 하면은 몸 전체를 물에 담그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머리가 갑자기 너무 아프고 오한이 나다면 고온 각탕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전신 적용이고 국부 적용이 있어요. 국부 적용은 족욕부터 수족탕 되게 좋습니다. 족욕도 좋은데 족욕을 할 때 손까지 같이 담가 두시면 최고예요. 네.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같은 시간을 하는데. 그러니까 손도 담고 발도 담고, 그리고 인체 각 부위별로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들은 수건이나 이런 거를 짜가지고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용 방법, 침수욕이 있고 물에 들어가는 거, 샤워기를 통해서 샤워욕이 있고, 마찰 세척이 있고, 찜질이 있고, 수포가 있어요. 네. 찜질은 어떤 찜기에다 쪄서 해도 되고, 커피포트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해가지고 하덴코를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적용 방법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치료 효과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날까? 통증이 완화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물을 잘 사용하면 웬만한 통증이 다 잡힐 수 있어요. 물을 잘 사용하면. 근데 물을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통증이라든지 몸에 일어나는 증상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례로 그냥 배가 아프다 그러면 뜨거운 수건을 찌든 아니면 뜨거운 물에 이렇게 짜가지고 배에다 자주 대주는 것만 해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제 긴장을 완화시켜줘요. 사람의 몸이 대부분 수분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긴장이 가장 빠르게 완화가 됩니다. 화가 나거나 갑자기 막 긴장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이 수치료를 하게 되면 네, 긴장도 완화되고, 그 다음에 또 신경세포들의 안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항경련, 예를 들면 쥐가 나거나 몸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할 때도 물을 가지고 잘 사용하시면 돼요. 그때는 물속에 들어가기보다는 수포를 해주는 것도 심할 때는, 그리고 심하지 않을 때는 또 족욕이나 이런 것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추운데 갑자기 몸이 이렇게 한증이나 되게 몸이 이제 차가울 때 체온을 상승해줘요. 그리고 또 염증을 소멸시켜 줍니다. 이런 작용들이 수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수치료를 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불필요한 사고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기주의인데요. 실내 온도나 체온 유지입니다. 예를 들면 온도는 되게 차가운 데서 뜨거운 걸로 한다.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찬 수치료를 했을 때 그 뒤에 대처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주의, 온도가 높은 수치료를 할 때는 화상이 잘 입습니다. 그리고 부위마다 손의 어떤 센서와 손이 만지는 센서의 온도와 배나 겨드랑이나 다르거든요. 피부가 예민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는 반드시 이제 수치료를 할 때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손이 괜찮다고 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상대방을 해줄 때는 내 손으로 그 뜨거운 찜질을 해줄 때 내 손을 넣어서 손으로 충분히 인지를 하면서 내 손이 만질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뜨거우면 밑에 수건을 깔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체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열사병과 이제 냉에서는 혈관, 경련, 두드러기, 오한 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사실 명현 반응이라기보다는 수치료를 잘못했을 때 일어나는 증상들도 이렇게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거의 30도, 26도, 27도, 28도, 29도, 30도 정도의 물에서 오랫동안 이제 찜질을 하잖아요. 물 수치료를 하게 되면 나중에 막 그 두근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속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몸이 너무나 이제 갑자기 탈진되기도 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물을 맞춰주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 치료를 할 때 그 뜨거운 물 치료를 할 때나 그때 중요한 것은 이 목이나 머리에는 반드시 찬수건을 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열에 장시간 노출되면 물이라 하더라도 조직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주의하신다면 수치료는 어떠한 요법보다도 최고의 치료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돈을 많이 줘야 치료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수치료보다 더 좋은 치료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이 물로 치료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제고 그리고 몸을 계속해서 상승시킵니다. 무리하지도 않아요. 단지 이러한 문제, 즉각적인 어떠한 내가 그것을 했을 때 부주의한 문제 외에는 몸의 면역을 떨어뜨리거나 자꾸 해서 습관이 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료는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도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